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최근에야 생겨난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의지할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므로 독학 외에 학문의 정도는 없었다. 일본 사회학자 가토 히데토시의 말입니다.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교수님들이, 선배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결국 체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택하는 교과서는 두세 종류를 벗어나지 않아요. 학원 강의도 대세를 따르다 보니 선택하는 강사가 다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체계에 같은 강의를 듣는다고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니죠. 아니, 결과는 차치하고요.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조차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는 결국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밥도 스스로 씹어 먹듯이 막히는 부분도 스스로 뚫어야 하고 구조도 자기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강사가 설명을 못한다거나 교과서가 엉망이라는 식으로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보다 현명한 수험생들은 가일층 힘을 내어 장애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기본적으로 독학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혼자서 파악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며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365 공비타민, 결국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뿐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황농문 선생님이 강한 몰입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눠드렸어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몰입에 들어가면 효과는 높을 겁니다. 그러나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강한 몰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몰입, 우리가 보통 수준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의 일과 공부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몰입도를 높이면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습니다. 쾌감이라는 무척 자극적인 단어, 강렬한 단어를 쓰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쾌감이란 단어까지를 쓰지 않더라도요, 몰입도가 올라가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의식적으로 평소에도 몰입도를 단박에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악셀에다를 확 최대로 밟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엔진에 막 과부하가 걸려서 굉음을 내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일부러 그렇게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일에 대한 재미가 증가합니다. 방금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시간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나른한 시기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던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어제도 사실 12시 정도까지 일하다가 잤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PC를 켜고
유튜브를 틀어서 작업할 때 배경음악으로 깔아놓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연속 듣기, 그걸 재생해 놓고요. 손에는 샤프와 빨간 펜을 쥐고 몸을 책상에 바짝 앞으로 기울여서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 책을 여기저기 빠르게 넘겨가며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일부러 나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은요, 몰입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느껴지면서 아, 재밌네 라는 생각이 조금씩 꼬물꼬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방금 전,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일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자기 자신의 가속 페달, 악셀에다를 확 밟는 거. 몰입도가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미가 생긴다라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그럼 몰입도를 손쉽게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괴로운 최선과 즐거운 최선이다. 몰입도에 따라 기량과 성과뿐 아니라 심리상태도 크게 변화한다. 몰입도가 낮을 때는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나 근심 등 각종 불안감이 엄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고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몰입도가 낮을 때는 기량이 낮아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중간이 되면 견딜만한 최선이 되고, 몰입도가 높을 때는 높은 기량이 발휘되어 성과도 높고 즐거운 자극이 반복되기 때문에 즐거운 최선이 된다. 학생 시절 시험 공부를 할 때 몰입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을 때는 하기도 싫고 공부를 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이 귀중한 시간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쓸데없이 공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거나 지금 노력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떨어져서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기가 저하된다. 이처럼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때에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다가 시험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네 같은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몰입의 장벽을 넘게 되는 것이다. 몰입의 장벽을 극복하면 공부하는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공부가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나 걱정이 의식에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도가 낮을 때, 즉 노력을 해도 기량이 발휘되지 않고 목표로 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자신을 탓하거나 괜한 짜증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몰입도가 낮아서 그런 것뿐이다. 오히려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바둥거리며 고생하는 자신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마음을 편히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몰입도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아이에게 내가 썼던 방법을 소개해본다. 학교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부가 잘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라고 답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공부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몰입도가 낮아서 그래. 몰입도가 놀리면 공부 자체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꾹 참고 1시간 정도 엉덩이를 책상 앞에서 떼지 말고 대신 아주 쉬운 공부부터 시작해 보렴.
처음에는 아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발동이 걸렸는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떠니? 아직도 공부하기가 힘드니?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힘들어했던 아이가 지금은 할만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조금 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낮았기 때문이었어. 지금은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쉬운 거야 라고 일러주었다. 이처럼 아이에게 몰입도의 원리를 이해시키면 아이는 공부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공부를 할 때 힘이 들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공부나 업무는 몰입도만 올리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개 학습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하듯이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견디면 된다. 이때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자신의 기량을 올리기 위해 바동거릴 때 비로소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흔히 월요병이라는 것을 앓는데 그것도 몰입과 관계가 있다. 주중에는 몰입도가 높았다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몰입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괴롭게 된다.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업무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의식과 의식 근처로 끄집어내져 자신도 모르게 업무 몰입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자연히 효율성도 높아진다. 일단 업무 몰입도가 올라가면 기량이 좋아져 일을 비교적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다시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앞에서 말한 과정이 반복되지만 말이다. 이런 월요병은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일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월요병 증상을 줄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어느 장소에 있든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꼭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만, 일을 잡고 있어야만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에 대한 생각의 끈을 살살 놓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일과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어서 의식 근처로 올라오게 된다. 일요일 저녁부터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살살 차분하게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을 살살 차분하게 유지하고 출근하면서도 그에 대한 생각을 살살 계속하다 보면 업무 몰입도가 살살 올라가기 때문에 월요병 증상이 눈에 띄게 줄거나 아예 없어진다. 이제 몰입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빠른 속도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관련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때 몸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활동에 의한 몰입이,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스포츠라던가 요리라던가 하는 것들이 사고만 하는 몰입보다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만 하기보다는 관련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포함시키면 보다 쉽게 몰입도가 올라간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째,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동료, 친구, 부하 직원 혹은 상사와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한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 중얼거리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요일날 오전에 간부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출근하자마자 업무 몰입도를 확 높이기 위해서 오전 일찍 회의를 잡는 거죠. 그렇게 회의를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금세 업무 몰입도가 쭉쭉 올라가 일이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예전에 보면 고시생들의 경우에 점심시간이랄까 저녁시간이랄까 쉬면서도 스터디원들과 살살 돌아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살살 나누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대한 재미가 붙습니다. 공부하다가 쉴 때 아이돌 이야기나 게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 이야기, 게임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재밌죠? 당연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각자 도서관의 자리로 흩어져 책상에 앉으려고 하면은 괴롭기 십상입니다.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친구와 동료와 계속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공부 주변에 관한 이야기를 살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걸으면서 생각하거나 대화를 하면 몰입이 잘 된다. 산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실내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거나 중얼거리면 된다.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거나 중얼거려도 좋다. 경험에 의하면 산책보다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걸을 때 몰입이 더 잘 된다. 주변의 풍경 변화에 대한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도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제 회사 바로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둘레 트랙이 300m 정도 돼요.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으면서 생각을 하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걸으면서 사색을 했잖아요. 시간 맞춰 나간 칸트도 유명하고요. 지금의 유명한 작가들, 스티븐 킹이랄지 무라카미 하루키랄지 시오노 나나미랄지 이런 분들도 모두 산책을 하루 일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잡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살살 걸으면서 그리고 대화를 살살 하면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내용의 mp3와 같은 소리 파일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면 쉽게 몰입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 강의를 녹음했다가 그것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몰입도를 한결 쉽게 올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입도를 살살 끌어올리려면은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귀로 소리를 듣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극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그저 몰입도를 살살 끌어올려 볼까라는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귀에 mp3를 꽂거나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몰입도가 슬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책상 앞에 앉아서 전투적으로 책에 매달리는 것보다 말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다가 졸릴 경우 10분에서 20분 정도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간다. 네, 이 경우는요, 저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법대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학기 중에는 8시에 가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어김없이 졸음이 왔어요. 저는 그게 아침잠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도서관의 공기가 탁해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졸음이 올 때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10분, 20분 눈을 붙였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엎드리기 직전까지 읽고 있던 그 페이지의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몰입도가 확 올라가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혼자 생각하기를 도서관의 공기, 도서관의 기운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몸과 동기화된다라는 식으로 느꼈는데, 이 몰입책을 읽다가 저의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요 졸리시면은요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잠깐 주무시면 됩니다. 대신 잠에서 깬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잠에서 깨고 나서 컨디션을 바꾼다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거나, 잠 깨자마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수를 어푸어푸 하고 돌아온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미세한 느낌을 맛보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위기감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몰입도가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몰입에 들어가는데 100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아무런 부담과 위기감이 없다면, 마감도 없고 혼자서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일이라면은 몰입도 100을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100만큼의 몰입도를 알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몰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요, 상사의 호통이 있거나 마감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약 70 정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약 30 정도의 힘만 숟가락을 살짝 얹으면 100이라는 몰입도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업무 부담이나 위기감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몰입도를 이 마감일자가, 상사의 꾸중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저절로 높여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일이 될 수 있지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산만할수록 몰입도를 올리기 어렵고 몰입도가 높을수록 몰입도를 올리기 쉽다. 산만한 상태에서 업무나 공부를 시작할 경우 가급적 쉬운 내용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미 내용의 절반 이상을 알고 있는 것부터 손에 잡는 것이다. 그러다가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목표로 하던 것으로 옮겨가면 된다. 네, 조금 전에 황농문 선생님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썼던 방법이 이거지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몰입도가 살살 올라간 다음에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7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몰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의욕이 높을수록 몰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반면 스트레스가 높고 컨디션이 나쁠수록 몰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라. 네, 운동을 하면 몰입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간간히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황농문 선생님의 경험을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 중에서
보통 수준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손쉬운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허생의 즐거운 편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단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